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지금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 전 대법관, 이분이 거론됐었는데 다른 분이 됐어요.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직행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됐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지금 법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김명수 판사, 상당히 진보적인 판사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보적인 그런 소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냈기 때문에 언론에게도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은 사람인데 대표적인 법원 내 진보 인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이 연수원 2기인데 그래요? 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 밑에거든요. 허허허허.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지금 봐야 되죠. 그래요. 아니,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인사라든지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장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예. 사법부의 대표인 자리이니까, 여기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인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전 정권들의 코드가 맞는 것 같은 판결들은 상당히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자연스럽게 봐야 될 겁니다. 지난 정부가 정말 역대급 쓰레기다 보니까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성향이 곧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말을 안 듣는, 판결을 기분 나쁘게 내는 그런 판사들은 또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조사를 왜 안 한 것이냐.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었다는 컴퓨터를 그러면 복원해가지고 조사를 좀 해보자. 예. 라고 법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84명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고 대법원장한테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한 달 남았거든요, 임기가. 예. 따로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인천지법의 한 판사 같은 경우는 단식 중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위야무야 있다가 퇴임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어떤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라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보적인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발탁을 한 것 자체가 희망이 좀 없다고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같은 경우에 진보적인 판사들이 만든 이제 연구단체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연구단체가 있거든요. 예, 예. 일종의 판사들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학회 같은 건데 여기에 지금 출신이기도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번에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이 스터디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학회에서 있었던 세미나 내지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고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막 일을 벌이다가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런 것들이 다 터져나온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그리고 대법원의 분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은 분이어서 대법원을 뿌리부터 뭔가 하여튼 제대로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 자정작용을 대법관들이 또 대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랐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법원장한테 말미를 두고 시간을 주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사들이 모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도 하고
책임 있는 결과도 내놓고 합시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 예. 그런 걸 거의 지금 그냥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던 거의 밑에 있던 사람만 하나마나한 징계를 주면서 그냥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 스스로 뭔가 자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됐거나 아니면 과거에 본인이 떳떳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스스로 다잡고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먹히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한 것 같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이고 굉장히 법원 내에서도 진보 인사로 꼽히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한 것이어서 하여튼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법원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 인준 절차를 거치면 법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 개혁에 또 선두에 서지 않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떻게 해석이 될까 좀 싶기는 한데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큰 축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는 건데 예.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 대법원장인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행정부하고 전혀 별개로 따로 이렇게 서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률가의 원칙 그리고 양심 이런 거를 토대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기관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법원이 왔던 길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예, 예. 굉장히 실망스럽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뜯어고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법원이 원래 명시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김프로는 다시 저 팟캐스트 학원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관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한번 성실한 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분 나빠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제가 굽힐 수가 없는 게 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를 뭐 임명제청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별개로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을 허물 수 없습니다. 아이, 뭐라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지금 양승태의 판사 블랙리스트 이거 그냥 넘어가? 눈 감고 그냥 지워버려? 과거지사로 그냥 덮어버려?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이제 새로 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작업을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 걸 얘기해야지. 무슨 법원과 행정부는 또 입법부는 다르다. 이런 얘기는 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뭔가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뭐 지금처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야 이전에 있는 거 다 조사해 해가지고 막 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법률가 양심을 지닌 사람이 그냥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퇴임을 할 수는 없다. 그건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구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단식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양심과 그 정도의 상식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 이런 것을 보니까 되게 씁쓸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요. 법원 전반에 여러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는 과제가 김명수 후보자에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노선을 걸어온 대표적인 법률가라는 점, 이 점이 이제 하급심에 미치는 여파 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불이익 받은 분들도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그럼요. 그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윗분들의 뜻을 거슬렀을 때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고 예. 그러면 상급심에서 내린 판결하고 내가 다른 판결을 했을 때 쫄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80%에 가까운 판사들이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윗분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보수적인 생각과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법원의 기조였기 때문에 예. 진보적인 법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특히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그리고 법원 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수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판사들이 느꼈던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 법원이 정상화되거나 지금까지 약간 답답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판결들을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쌍수를 들고 반대를 조직적으로 심하게 할 거거든요. 반대를 그러면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이기는 합니다. 예. 참 이럴 때마다 의석수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고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겠죠. 바른정당 역시 그러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들은 뭐 의석수 다 합쳐도 130석 안팎인데 국민의당의 또 협조를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를 어떻게 볼까요? 일단 명분적으로는 법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판결이나 이런 거를 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들이 모를 리 없고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본인들이 뭔가 반대할 명분이 좀 없거든요. 예. 당연히 진보적인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환영을 해야 맞는데 근데 지금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 국민의당을 봤다가 큰 코를 다친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안철수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당대표 하겠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거를 반대를 하는 상황도 뭐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해악이 될 텐데 그거를 안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워낙 상식적으로 판단했다가 어긋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김명수 후보자의 성향, 이념을 갖고 엄청나게 트집 잡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김명수 후보자가 이 같은 그릇된 공세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김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